자, 의문 체계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먼저 의문이란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로 쪼갤 수 있는 분절 의문과 쪼갤 수 없는 비분절 의문으로 나뉜다라고 봤었어요. 이때 자음과 모음은 분절 의문의 대표적인 거죠. 먼저 자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음이란 목청을 통과한 공기의 흐름이 그 흐름이 차단이 되거나 그 통로가 좁아져서 장애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소리, 그러니까 방해를 받아서 만들어진 소리를 자음이라고 해. 그 방해가 된 위치가 소리 나는 위치인 거야. 그래서 어디에서 방해받느냐가 소리 나는 위치인 조음 위치. 그 다음에 방해하는 방법. 그럼 이건 소리를 만드는 방법이겠죠? 그것을 조음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자음표를 보시면요. 그치? 지금 기준이 가로축은 뭐야? 조음 위치. 그치? 그 다음 세로축은 조음 방법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럼 조음 위치부터 본다면, 그치? 표면에서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가 입술, 그 다음에 잇몸, 그 다음에 코 있는 입천장을 혀로 눌러보면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거든? 거기를 센 입천장. 그 다음 좀 더 뒤에 가서 우리 왜 양치하다가 혀 닦을 때 여기 누르면 약간 오바이트 쏠리는처럼 약간 말랑말랑한 입천장을 여린 입천장. 그 다음에 목청. 그래서 자, 조음 위치는 크게 5개야. 먼저 입술, 잇몸,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이야. 그치? 그래서 얘를 그냥 우리말로 한다면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중학교. 그치? 그럼 요거를 또 한자로 드러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입술 소리를 뭐라고도 하냐면 두 입술에서 난다. 그래서 양순음이라고 합니다. 이때 순자가 입술 순자야. 그 다음 잇몸은요 윗잇몸과 혀끝이 만나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치조음, 잇몸을 나타내는 치조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혀끝이니까 설단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 혀설자, 끝이 끝단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입천장과 혓바닥이 만나는 센 입천장 소리를 경구개음, 여린 입천장과 혀 뒤는 혀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만난 여린 입천장을 연구개음, 그리고 목청 소리를 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는요, 이거 테스트 할 거거든? 그치? 이 한자 이름까지 써주셔야 돼요. 자, 우선 조음 위치에 따라 두 입술 사이에서 소리 나는 입술 소리, 얘를 양순음. 그 다음 윗잇몸과 혀끝이 만난 잇몸 소리, 얘를 치조음 혹은 설단음. 그 다음 입천장과 혓바닥이 만난 센 입천장 소리, 얘를 경구개음. 그 다음 이 여린 입천장과 혀 뒤가 만난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를 연구개음. 그 다음 목청 사이에서 나는 목청 소리를 후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음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5개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 조음 방법에 따라서는 크게 2개로 나눴어. 그게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인데요. 이거는 성대가 울리냐 울리지 않느냐의 차이야. 그래서 성대가 울리면 얘를 울림 소리라고 하고요. 울림 소리를 유성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성대가 울리지 않는 안울림 소리를 무성음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안울림 소리부터 볼게요. 자, 안울림 소리는요, 또 방법을 파열, 파찰, 마찰 3가지로 나눴어. 그럼 파열은 뭐냐면 공기를 막은 거야. 그러니까 공기가 막혀 있다가 한 번에 팍
터지는 소리를 파열음이라고 하고, 세 번째 마찰음은 공간을 좁혀서 마찰의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야. 그럼 가운데 있는 파찰은 파열과 마찰이 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안 울림 소리를 만드는 좋은 방법은 크게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으로 나뉘고요. 그치? 이 안 울림 소리는 또다시 소리의 색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예사는 평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평범한 소리. 그래서 얘를 평음이라고 하고, 된소리는 단단하고 딱딱한 느낌을 주거든요. 얘를 단단할 경자를 써서 경음. 그 다음에 거센 소리는 거칠고 센 소리로 격한 소리이기 때문에 격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파열음, 파찰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모두 있는데, 마찰음은 거센소리 없이 예사소리와 된소리만 있는 거야. 근데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는 말은요, 중학교 때에서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요, 예사소리라기보다는 평음, 된소리보다는 경음, 거센소리보다는 격음이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울림소리에는 코가 울리는 콧소리 비음과 그 다음에 흐를 유자를 쓴 거야. 그래서 혀 사이로 공기가 흐르는 유음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좋은 방법은 크게 성대가 안 울리는 안 울림 소리와 성대가 울리는 울림 소리가 있고요. 안 울림 소리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근데 요 안 울림 소리에서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뉘는 거고, 성대가 울리는 울림 소리에는 코에서 나는 콧소리 비음과 공기가 흐르는 흐름 소리 유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를 기준을 다 세워놓고 이 안을 채우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요렇게 생각하세요. 울림 소리에 요거 표 잘못했다. 요거 이응 지울게요. 이응 지우고 이응을 어디로 바꾸냐면 여기로 바꿔주세요. 그쵸? 이응의 위치를 비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울림 소리를 마누라야 라고 외워주세요. 그치? 울림 소리가 마누라야는 울림 소리야. 그 다음 이제 안 울림 소리 위치를 보면요, 이렇게 할게. 바, 다, 조, 깅, 해, 마누라야 이렇게 갈게. 그러면은 위치가 5개였으니까, 그치? 바다 조깅해니까 처음 입술 소리는 비읍 계열인 거고, 두 번째 잇몸 소리는 디귿 계열인 거고,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센 입천장 소리는 지읒 계열인 거고, 기역 계열인 거고, 히읗 계열인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비읍 예사 소리, 여기에 된 소리인 쌍비읍, 그 다음 비읍의 거센 소리인 피읍, 그치? 그 다음에 잇몸 소리를 볼 건데 드뜨트가 우선 가. 그치? 근데 우리 마찰음이 스스 흐 이렇게 3개거든. 그러니까 스스는 어디 마찰음으로 내려주는 거야. 왜 우리 그 바보 분장 같은 거 하면 꼭 앞니를 지우지. 그치? 그러니까 약간 바보 된다고 생각하고 드뜨트 스스느르를 보는데 드뜨트인데 스스가 어디야? 마찰이니까 마찰 내려주고 느르까지 써주면 돼. 근데 이제 마누라야니까 미음을 비음 자리에 하나 써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시옷, 쌍시옷, 히읗이 마찰음이었지. 거기에 획을 하나 더한 지읒 계열은 파찰음이야. 그치? 그러니까 세 번째 센입천장 소리인데 얘가 파찰음이니까 즈쯔츠를 파찰음 자리에 넣어주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바다 조깅이니까 크크크 넣어주고, 깅이니까 이응까지 가야지. 그래서 이응은 비음으로 넣어주고, 마지막 히읗은 마찰음이었으니까 히읗으로 넣어주는 거야. 이해되죠? 네. 요 표 안에 요걸 넣는 건 너네 알아서 외워도 상관없어. 그치? 자, 그러면 앞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먼저 조음 위치에 따라서는 5개로 나눌 수 있다 그랬지. 먼저 입술 소리를 우리는 뭐라고 했어? 양,
순,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거고요. 그치? 그 다음 잇몸 소리는 치조음, 설단음인데요. 치조음이 주로 나오거든요. 그치? 그래서 혀끝과 윗잇몸이 맞닿아 나는 소리. 그 다음 센 입천장 소리는 경구개음 이라고 해서 혓바닥과 경구개 사이에서 나는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는 연구개음이라고 해서 그치? 혀의 뒷부분 혹은 혀의 뿌리라고도 봐요. 그치? 혀뿌리와 연구개 말랑말랑한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 그 다음 목청 소리를 이 목청을 성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 그 다음 조음 방법에 따라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는 파열음. 그쵸? 그 다음에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마찰도 같이 나는 파찰음. 그 다음 마찰로 소리가 나는 게 마찰음. 그래서 마찰음의 스스흐, 그치? 파찰음의 츠츠츠. 그리고 파열음의 크크크, 트트트, 푸푸푸. 오케이. 그 다음 비음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면서 내는 소리로 미음, 니은, 이응이 있고 마누라야 중에 그치? 유음이 리을이고 나머지 미음, 니은, 이응이 비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우리 소리의 색이 이거 안 울림 소리에서였지. 그치? 여기 위에 쓸게. 울림 소리에서는 소리의 세기로 자음을 나누지 않고요. 그치? 안 울림 소리에서 소리의 세기에 따라 자음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평범해, 긴장도가 낮아. 그런 걸 우리는 예사소리라고 하고 우리 예사소리를 평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어, 디귿, 비읍, 시옷, 지읒. 그 다음에 된 소리를 우리는 경음이라고 해서 여기 봐봐. 얘는 근육을 긴장이 포인트야. 그래서 근육을 긴장시키며 나는 소리라고 하면은 경음, 된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쌍자가 경음이야. 자, 근데 주의할 거 보면요. 현대 국어에서 된 소리는 쌍자음이잖아요. 얘는 하나의 자음입니다. 기역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치? 쌍기역 자체가 하나의 자음으로 인정을 받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음운 변동을 하기 위해 음운 체계를 보고 있는데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뀌었다는 건 탈락이 아니라 쌍기역이라는 하나의 자음이 기역이라는 또 하나의 자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교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거센 소리를 격음이라고 해서 숨이 거세게 터져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크, 트, 프, 츠가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 빠진 안 울림 소리는 히읗 하나거든요. 근데 선생님 위에 써놨어요. 히읗은요 안 울림 소리고 마찰음이다 까지만 보지 얘를 뭐 평음이다 경음이다 경음이다라고 나누지 않는 거야. 그래서 히읗 보면 지금 히읗 안에는 표가 나뉘어 있지 않는 거지.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그럼 요렇게 몇 개? 자음. 그럼 요 표 안에 있는 자음이 몇 개냐면 19개예요. 그쵸? 그럼 여기 자음에 19개 이렇게 써놓을게요. 요 이응 위치가 그치 변함이 있었으니까 이응 위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럼 이번엔 모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자음이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아서 나는 소리가 자음이었단 말이지.
그치? 근데 모음은요, 장애를 받지 않아서 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의 기준은 공기 흐름이 장애를 받으면 자음, 받지 않으면 모음. 근데 모음은요, 모두 울림소리예요. 우리 자음에서는 울림소리가 마누라야 4개밖에 없었잖아. 근데 모든 모음은 성대가 울리는 울림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장애를 받아서 나는 소리를 자음, 장애받지 않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하는데, 자음에는 울림소리가 마누라야 4개였다면 모음은 모두 울림소리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음절 하면서 했었지. 모음은 단독으로 음절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모음은 뭐가 있다? 자립성이 있다. 모음은 자립성이 있다. 그러면 요 말은 초성의 이응은 의문이다 아니다? 의문이 아니다. 그치? 종성의 이응은 의문이 있었지만 음가가 있으니까. 근데 초성에 오는 이응은 혼자 쓰인 모음의 형태를 그냥 잡아주는 거지, 음가가 있다거나 얘를 의문으로 치지 않는다 라는 거. 그치? 우리 음절 구성하면서 봤었고. 그 다음 모음은 크게 발음할 때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냐? 그럼 변하지 않고 고정이 됐어. 그럼 얘는 한 번만 발음된다라고 해서 단모음이라고 하고, 발음할 때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화해. 그럼 이중으로 발음됐다고 해서 이중모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에서도 똑같아. 그 기준은 한 번만 발음되면 단모음, 2번 이상으로 발음됐다. 즉 발음할 때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면 이중모음이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단모음이 몇 개냐면 10개고요. 현대국어의 이중모음은 11개예요. 그러면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합치면 몇 개지? 21개. 그럼 자음 몇 개였어? 19개. 모음은 21개. 총 40개. 그럼 40개의 음운으로 진짜 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또 한글이 과학적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먼저 단모음을 볼 거예요. 단모음이 뭐라고?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는 거지. 역시 기준이 3개가 있어. 첫 번째 혀의 앞뒤. 이거 혀의 위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혀의 위치가 혀의 앞이냐 뒤냐도 가능하거든. 근데 요 혀의 위치 앞뒤는요, 혀의 최고 높은 점이 어디에 있느냐. 혀의 최고 높은 점이 앞에 있으면 앞전 혀설 전설 모음, 혀의 최고점이 뒤에 있으면 뒤후 혀설 후설 모음. 그래서 혀의 앞뒤에 따라서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입술 모양의 기준으로, 그게 평평해, 입술이 평평해서 나는 걸 평음, 평순, 그 다음에 동그랗게 나는 걸 원순. 역시 후설도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이 있는 거고, 그 다음 3번째 기준, 혀의 높낮이에 따라 높이가 가장 높은 걸 고모음, 중간이면 중모음, 낮으면 저모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 하나 한다면 혀의 높이가 낮아질수록 입의 크기는 커져요. 그래서 우리 치과 가면요, 해보세요가 아니라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고모음을 가장 입이 닫힌 거잖아. 그래서 얘를 폐모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럼 저모음은 입이 가장 열린 거잖아. 그래서 이 저모음을 개모음이라고 합니다. 열릴 개라고 해서. 우리 점포를 열면 개점, 점포를 닫으면 폐점이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뭐 중학교 때도 했었던 거니까 뭐 키위를 좋아하겠어 이런 것도 가능하고 선생님이 할 때는 아 이게 진짜 너무 외우기 싫은 거야. 그래서 후설에 오가 있다고 보면 돼. 이때 요게 대문자 I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럼 우와 오야. 이해되죠? 이해되죠? 우와 오야. 그 다음에 봐봐. 으와 우오 그 아에 이를 붙이니까 에 어에 이를 붙이니까 에 오 자리에 이를 붙이고 우 자리에 이를 붙였지? 그리고 으만 이로 바꿔주면 돼. 오케이. 근데 요거 안에를 외우는 거는요 너네 맘대로 외워. 근데 주로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후설 모음, 전설 모음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으어와 우어가 후설 모음, 이에 위에가 전설 모음. 그치? 요렇게 외워도 되고요. 뭐 표 안을 외우는 거는 뭐 너네 각자 방법으로 뭐 중학교 때 했던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 외우면 되고요. 요게 이제 모음 사각도라는 걸로 나올 수 있어요. 그치?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애의 위치만 보면 돼. 왜냐면 표 안에서는 이 애였는데 왜 아래로 가니까. 그치? 사각도로 그리면 요 모양 애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봐봐. 이게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었는데 표시하지 마. 얘 이 두 개의 발음을 구분한다면 그치? 네. 얘를 선생님이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게. 네. 입을 더 크게 벌리면서 혀가 낮게 발음하는 걸 우리는 A야 B야? B지. 네. 왜냐면 입이 커지는 건 혀의 높이가 낮아질수록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네. 그치?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도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 단모음 10개를 봤고요. 단모음이 아닌 11개를 무슨 모음? 이중모음. 그럼 이중모음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화하는 거였잖아. 여기까지는 중학교. 그치? 그럼 이제 고등학교는 뭐냐? 이중모음의 구성을 보는 거야. 이중모음은요.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해서 나는 소리야. 그럼 우리 단모음은 했지. 그치? 단모음 으어와 우오 이에 위에 10개 했었지. 그럼 우리가 이제 반모음만 보면 되잖아. 그치? 반모음은 뭐냐? 봐봐. 모음처럼 장애를 받지 않아. 근데 모음은 자립성이 있었지. 근데 반모음은 자립성이 없어. 그치? 그래서 얘를 반모음은 크게 J 혹은 Y계라고 표시하기도 하는데 주로 J를 많이 써. 이거는 J가 음성 기호를 얘기하는 거야. J 계열인 반모음 E가 있고요. W 계열인 반모음 O, U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봐봐. 학교에 따라서 이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처리할 거냐 아니면 하나의 음운이라고 처리하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음운의 개수를 묻는 문제의 답이 달라질 수 있거든. 그럼 이거는 학교 선생님마다 달라지니까 내신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봐야 돼? 학교 선생님께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봐봐. 반모음의 종류에 따라 반모음 E를 쓴 J계와 그치? 반모음 O를 쓴 W 계열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반모음 E를 사용한 거 야는 어떻게 되느냐? 반모음 E와 아가 만난 거야. 선생님 지금 이 위에 약간 작은 U자 같은 거 그렸지? 요게 반모음 표시야. 그래서 반모음 이야, 야가 되는 거야. 그럼 여 같은 경우에는 반모음 E와 단모음 어의 결합. 요는 반모음 E와 O야. 얘 W 쓴 거 아니고 반모음 E를 쓴 거야. 그치? 유도 반모음 E와 우가 만난 거야. 얘 같은 경우엔 반모음 E와 에. 얘는 반모음 E와 에. 으만 반모음이 뒤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의에 대해서 학자마다 다를 수 있어.
예를 들어 순서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현대국어의 이중모음은 단모음 뒤에 단모음이 붙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을을 반모음으로 보고 의에 단모음 이가 결합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단모음의 종류를 그냥 J와 W 딱 두 개로만 나눴다라고 한다면 그냥 순서를 바꿔서 뒤에 반모음이 왔다,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주로 반모음 이가 뒤에 결합한 형태로 많이 본다. 그치? 그래서 우리 요런 거를 참고로, 지금 반모음이 뒤에 왔지. 얘를 하향식 이중모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의를 제외한 지금 야, 요, 예, 여, 유, 얘는 반모음이 앞에 왔지. 그럼 얘는 상향식 이중모음이겠네? 왜냐면 뒤에 온 걸 하향식이라고 했으니까 반모음이 앞에 오면 상향식이겠지. 그 다음 반모음 오, 우, 와 같은 경우는 반모음 오와 아, 왜는 반모음 오와 에, 워는 반모음 우와 어, 우와 에가 되겠죠. 그래서 이중모음은 야, 여, 유, 요, 예, 의, 와, 워, 왜 해서 총 몇 개? 11개. 11개.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다 라는 거.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자음 모음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음운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음운의 개수는요, 음운 자체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어. 그러니까 표기가 아니라 실제 뭐를 기준으로? 발음을 기준으로 세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국화는 표기상으로는 이렇게 5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근데 실제 발음은 국화로 나잖아. 그러니까 얘의 자음은 몇 개야? 아니, 얘의 음운은 4개인 거야. 그러면 우리 음운 개수 할 때 표기로 따진다 그랬어? 발음으로 따진다 그랬어? 발음. 그럼 국화는 4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진 거지. 그치? 그 다음 얘기했었지? 첫 소리의 이응은 음운이 아니니까 첫 소리 이응은 제외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치? 또 된 소리 자체는 하나의 자음이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 다음 요게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이 학교에 물어봐야 되는 걸 반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볼 수 있느냐인 거지. 왜냐면 이중모음은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니까 하나의 모음, 하나의 음운으로 보냐? 아니면 단모음과 반모음 2개의 음운으로 보냐의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쭤보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중모음은 하나의 모음으로 세고요. 반모음 첨가라는 이 단모음에 반모음이 첨가돼서 이중모음이 되는 경우는 첨가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얘를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요거는 이제 학교에 정확히 물어보고 우리가 그에 따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중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그냥 치고 볼게요. 그럼 아기는요, 지금 음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아와 기와 이니까 3개지. 왜? 첫 소리 이응은 음운으로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쵸? 그 다음 공기 같은 경우에는 기역, 오, 이응, 기역, 이 5개지. 종성의 이응은 음운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아리 같은 경우는 하나지. 된소리 하나지. 그리고 이중모음도 그냥 하나로 치죠.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반모음도 음운이야, 그러니까 이중모음은 2개야 라고 한다면 그때는 분리하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리을과 이 해서 4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왜냐면 발음이 아기, 공기, 딸이 이렇게 소리 나는 거잖아. 발음과 표기가 같았잖아. 근데 입학 같은 경우에는 이 팍으로 소리 난단 말이지. 그럼 우리 표기 기준이었어, 발음 기준이었어? 발음 기준이었으니까 이
피읍, 아 기억해서 몇 개? 4개로 음운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됐나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요. 외울 거야. 그래서 시험지를 선생님이 미리 해놨어. 그래서 시험지에 대한 답지 나왔어. 그치?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음운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채소 단위. 그래서 소리마디 경계를 나눌 수 있느냐에 따라서 분절음은, 나눌 수 없는 걸 비분절음은. 그래서 분절음은 또다시 소리가 방해받느냐. 그래서 방해받으면 자음, 받지 않으면 모음. 모음은 또다시, 그치?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면 단모음, 변화하면 이중모음. 이때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져서 구성된다. 그치? 그래서 단모음, 분류, 표 기준들 쓰고 거기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자음, 분류, 표. 여기도 이응 잘못돼 있어. 그치? 색깔이 비슷한 게 있나? 그래서 여기에 이응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우리 최소 대립상도 있었지. 하나의 음운만 달라서 뜻이 구별되는 짝. 그래서 써주면 돼요. 뭐 말물일 수도 있고, 그치? 뭐 벌, 뭐 물일 수도 있고, 그치? 이해됐죠? 이해됐죠? 됐나요? 그래서 옆에 보면 요게 시험지야. 이해되죠? 이해되죠? 오케이.